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매어 못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투세 관련 내용에 앞서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순환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액수는 주식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을 합친 금액보다 10조 원가량이나 많은 액수입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상한 비트코인 투자 정보를 보고 이것저것 따라가면서 매수하다가는 결국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에서 얼마의 수익을 올린 다음 팔고 알트코인으로 갔다가 점점 더 작은 코인으로 옮겨가면서 단기 투자하는 순환매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릇된 정보를 믿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회에서 상당히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의 일환인데, 2020년 12월에 2023년 금투세 도입이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를 하게 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차선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2월에 2025년 금투세 유예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에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게 되면서 이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야의 입장뿐 아니라 여당, 야당 안에서도 시각 차이가 있고 국회의원 개인마다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처음 이 소득세를 주장했던 곳은 한국금융투자협회입니다.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기재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소액 투자자는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밥그릇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법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매어 못 쓴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금 한창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금투세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의 정치적인 견해나 성향은 배제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금투세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에 관한 자료들도 나름 살펴봤습니다. 사실 금투세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주식 투자자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호들러들에게는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 호들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해당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거래소에 두고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주겠지만 비트코인을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트코인 호들러들에게는 금투세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을 수십 년에 걸쳐 지키면서 모아가겠다는데 1년에 얼마 이상 수익을 내면 얼마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수익금에서 몇 퍼센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금투세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당위성이 있고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속사정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시장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지 예측해서 금투세 찬성 혹은 유예 혹은 반대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를 먼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혹은 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마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투자하는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범죄 행위로 취급하던 사람들이 아닌가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위험한 자산이고 투기자산이고 스캠이니 하면서 오명을 씌워놓고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와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척 열심히 일하는 척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과세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봐도 참 한심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달리 글로벌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시장 붕괴 가능성이 크지 않고 큰 이득을 봐서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자산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글로벌한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받을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글로벌한 자산이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바로 국회 기재의원들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가명성과 익명성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푸에르토리코가 관대한 세금 정책으로 비트코인 갑부들이 선호하는 이주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매년 최소 183일을 머무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획득한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부과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청년들이고 1000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8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과세 카드 빼들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급히 기본 공제액을 상향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지만 세금을 말하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용기를 내어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향후 5년 내에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절반 정도 뺏어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예측한 골드만삭스도 또 그 예측을 들었던 다수의 사람들도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지 몰라도 골드만삭스가 말한 향후 5년은 고사하고 3년이 채 되기 전에 비트코인은 1억 4천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었으면 20만 달러 혹은 30만 달러가 목표가가 아닙니다.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100만 달러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었으면 그 다음 10만 달러와 100만 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50만 달러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고 80만 달러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고 다시 15만 달러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흐림에 못 선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정책도 때로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똑똑한 다수의 사람들이 만든 법도 세상의 변화에 뒤처진다면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투세라는 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에서 너무 책임감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현상으로 격변하는 금융자산인데 2년 전에 만든 법이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인지를 몰랐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정의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용기,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를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변화를 유념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에 대해 15년이 넘는 시간을 지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심하게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변화의 노선을 추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변화의 물결을 놓쳐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국내 주식시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팔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은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환율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탈출한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환율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탁월함을 오늘 영상에서 새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4개월간의 복역을 끝내고 출소한 적이 있는 바이낸스 전 CEO 자오 창펑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국가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경쟁적으로 돈을 찍어내게 될 것이다. 즉,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급이다. 이 경쟁에서 아무도 마지막에 있길 원치 않을 것이다. 이제 의자 뺏기 놀이의 노래가 멈추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밤